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림 한의원 강남점 주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틱장의 예후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틱장에는 주로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악화됩니다. 비디오 게임,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시각적인 자극, 소음이나 세균 등 외부 자극, 유제품이나 지방 등 음식 자극,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인 자극, 혹은 약에 의한 화학적인 자극. 그래서 이런 자극들이 강해지는 경우에는 틱장애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빛에 의한 자극입니다. 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틱장애가 뇌의 자극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몸에 맞지 않는 음식물의 섭취인데 주로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 잘못된 지방의 섭취 등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아이들의 경우에 부모하고 사이가 좋지 않거나 혹은 신학기에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된다거나 새로운 반에 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약물 자극인데 감기가 걸려서 먹는 약들,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것들이 두뇌를 흥분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인 감각 자극, 그다음에 스트레스 자극, 먹는 음식들, 먹게 된 최근의 약물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틱장애가 악화되는 요인을 찾아서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치료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학기 시즌이 대표적인데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변화한 환경에 부담을 느껴서 악화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봄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 날리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시기에도 틱장애가 유달리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리고 난 뒤에도 악화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감기 치료를 위한 약물이 악화 요인인지 판단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과 싸우거나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거나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게 치료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아이에게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식을 하게 되면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의식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하면 일반적으로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틱장애는 원래 본인의 의지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자책을 하게 되면 우울감이 커지거나 자책감이 커지거나 대인 기피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놀림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히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틱장애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서 스스로 생활 관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지를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관리를 잘 하도록 격려하고 다독이고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틱장애를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이 틱장애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래서 습관이기 때문에 다그쳐서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그치게 되면 하지 말아야지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틱장애는 의식을 하는 순간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그치고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더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지나치게 증상들 개개별을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내 행동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내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편안하게 관찰을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이 틱장애가 개선될 수 있고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서 부모님들이 일종의 심리적인 세이프 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뭐라고 하지도 너무 멀리서 무관심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유달리 무관심하신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방치가 되는데, 최근의 틱장애는 예전처럼 그냥 방임을 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지나치게 악화되지 않는지와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셔서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 틱장애를 단순히 증상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여러 가지 몸의 상태를 개선을 해서 두뇌 발달이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혀의 상태, 맥의 상태, 배의 상태 등등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약이나 침치료나 교정치료 등등을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증상의 개선이 아니라 종합적인 컨디션 개선을 통해서 신체적인 능력이 향상되도록 해서 개선을 해서 전인 치료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의원에서 주로 하는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